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법사위 대충돌. 어제 국회 법사위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화력이 대단했는데 법사위 전체 회의가 원래 이제 전년도 결산안 처리하려고 열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소통령 정권의 2인자 이렇게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고 한 장관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뭐 검수완박 시행령 관련해서 질의를 쏟아냈고요.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건건히 이제 맞받아 치면서 충돌이 커졌습니다. 어제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유튜브 레인보우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맞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뻔히 아는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갑시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 자, 저는 그렇지 인혁당 않습니다.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대통령께서도 불편합니다. 사과를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역사적인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부인합니다. 아니 자, 저는 또 하나 물읍시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검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런 불꽃 튀는 설전이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거잖아요. 예,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지금 둘 다 한마디도 안 지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요.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간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예. 그 뭐 내가 피해자니 내가 뭐 당신이 피해자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최강욱 의원 재판이 걸려 있는 사건 얘기거든요. 채널A 사건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예전에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동재 채널A 기자가 VIK 이철 대표한테 당신이 저 유시민한테 돈 줬다라고 해라라고 말했더라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건을 그 글을 갖고 검찰에서는 그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에 넘겼고 그게 지금 재판 중인 거고 이 네. 사건에 연루돼서 한동훈 장관이 2년 정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무혐의, 최강욱 의원은 지금 재판 중. 네. 요걸 가지고 설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나는 이제 무혐의니까 피해자다라고 했고 이제 최강욱 의원도 일각에서는 내가 피해자라는 말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그게 주된 어제 법사위 내용은 아니었는데 최강욱 의원이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되느냐, 법사위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제 한바탕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령 가지고 또 충돌이 있었던 거고,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또 충돌이 있었던 거고, 검찰청장 후보자인 이원석 후보자 가지고 또 충돌이 있었던 거고. 그거 이원석 후보자 관련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이제 예. 질의를 하면서 이원석 후보자가 과거에 수사 유출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당신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맡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방어하면서 얘기가 이제 또 길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막 마이크가 물리고 서로 핏대 세우고 싸우고 이런 과정들이 좀 지난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굉장히 알맹이 있는 결과가 나온 법사위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김준일 대표? 예. 설전은 대단했고. 한동훈 장관 스타일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열광시키고요. 네. 민주당 지지자는 정말 미워 죽겠다. 약간 이런 게 평들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온라인 평이? 정말로 뭐 지금 당장 댓글에서도 지금 예. 막 그런 평들이 막 엇갈립니다. 세 가지 정도 스타일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의.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의원들하고 말다툼도 불사하는 약간 전투적인 스타일, 답변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들어서 다 반박을 해요. 어. 문재인 정부 때 이러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는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었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진영 싸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사례가 그런 거죠. 아까 전에 그 최강욱 의원하고 이제 설전을 벌인 것들. 예. 사실 최강욱 의원이 설명하고 있는데 기소되셨잖아요. 이게 끼어드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서 뭐 말다툼을 벌인다든지 김남국 의원하고 설전을 벌인 김남국 의원이 또 이제 뭐 답변할 기회를 제대로 안 주니까 답변을 들으셔야죠. 에이 뭐 이런 얘기가 막 감탄사까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문재인 정부 사례를 예를 들면 계속 얘기한다라는 거. 김의겸 의원이 지금 문재인 정부 보복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이에나식 수사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했던 수사 총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그 시행령 꼼수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이런 게 꼼수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검수완박 그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얘기를 했고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도 때문에 수사 유출 의혹이 있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승진했겠습니까? 잘못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잘못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원석 그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6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할 때 정은호 게이트를 수사를 하면서 판사가 수사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 감찰 담당관이 요청을 해요.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40차례에 걸쳐서 이제 압수수색, 통화 내역 이런 거를 제공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적절하냐가 논란이었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핵심은 그건데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법원에서 요청하면 40차례 주는 게 이게 정당한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 이게 불법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이재명 의원 징계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사 기록 좀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법원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혜택을 준 건 맞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관행이었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승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굉장히 호불호를 갈리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답변을 끊는다든지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게 하이라이트 필름을 좀 너무 많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어요. 대기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답변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거는 앞으로 계속 볼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 한동훈 장관 사실 하루 종일 저렇게 싸우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면 어디에 뉴스와 하이라이트가 나오는지를 딱 집어서 각을 잡는 것 같아요. 방송 기자 시각에서 딱 뽑아줍니까? 예,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 이 철험의 멤버들 나왔을 때 딱 발끈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두 사람은 예전에 뭐 이모 이렇게 청문회 때 한번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딱 그 공격 대상을 잡고 이렇게 그때 발끈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뭐 중도층을 뺏기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싸움을 갖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말이죠. 뭐 인사청문회나 이런 자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최강욱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나온 분위기였다면 어제는 한동훈 장관이 좀 작정하고 나온 느낌?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뉴스 하나 보셔야 될 게 오늘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네. 이게 21대 국회 하반기에 처음 열리는 건데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김성환 안보실장 이런 대통령실 이제 핵심들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사적 채용 문제 그리고 광급공사 이런 것들 국정조사 올렸던 것들 다 다룰 거고 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거는 뭐 정권의 핵심 그 중심부를 찌르는 거다 보니까 아마 세게 방어하고 이 과정에서 또 불꽃 튀는 대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여기저기에서 지금 중요한 현안들 여러분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제 뭐 법사위 때문에 국민 관심 쭉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루두루 여러 가지 현안들, 정책들 논의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가죠. 1호 혁신안부터 공천개혁. 국민의힘 혁신위가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그게 공천과 관련된 거죠. 네, 원래 조금 덜 논쟁적인 주제가 다뤄질 걸로 관측이 됐었어요. 주호영 위원장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혁신위가 어제 첫 번째 혁신안으로 공천 문제를 다루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 국민의힘에서 선거 공천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선거 규칙 만들고 경선 치르고 뭐 컷오프하고 뭐 나중에 전략 공천까지 다 공관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일부를 컷오프 후보자 부적격 심사하는 부분은 따로 떼서 다른 기관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어느 기관에서 그걸 하느냐? 윤리위가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 징계하고 했던 그 윤리위
가 그거를 좀 하도록 했고 윤리위가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이게 플레이어로 이제 정치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걸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윤리위의 독립성도 강화하는 장치들을 같이 마련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그러니까 원래 윤리위가 1년만 이제 임기가 됐거든요. 윤리위원장? 네, 윤리위원장이 당 대표가 임명해서 하는 거였는데 그걸 3년으로 임기를 늘렸고요. 그럼 당대표 임기인 2년보다 더 길어지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윤리위원들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들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끝나는 구조로 됐었는데 이 윤리위원들도 지도부가 의결하고 또 그 전국위원회에서 추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윤리위원 임명하는 과정도 강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천관리위에 계속 이제 입김이 지도부 입김, 뭐 당대표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보자란 차원에서 윤리위로 컷오프를 넘긴 거고 네. 그 권한을 대신 윤리위의 독립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장하느냐 그게 핵심이겠네요. 네. 다만 이 혁신위가 어제 한 걸로 다 끝난 건 아니고 이 혁신위가 꺼낸 그 안건을 그 지도부에서 의결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혁신위 활동이 끝나는 올 연말에 여러 가지 안건들을 묶어서 다 같이 이제 의결하기로 하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 대표는? 일단 미묘한 당내 역학 관계 속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게 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그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 네. 윤리위 강화라는 게 윤리위가 어쨌든 이준석 대표 징계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상 묘하다는 거죠. 시점상도 타이밍이. 묘하고 그 윤리 강화가 지금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를 지금은 전국 상임위에 추인도 받기도 했거든요. 그 기간도 3년으로 늘려놨어요. 추인을 이제부터는 받는 앞으로. 것으로. 그리고 당대표는 임기는 2년인데 3년으로 늘려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된 기구로서 강화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윤리위를 이렇게 강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어요. 아, 혁신위가 예. 우리는 이준석 대표랑 상관없는 조직이야 이런 걸 좀 보여주고자 했다? 예, 그런 거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사천을 하지 않고 당대표 사천을 하지 않고 그럼 차기 당대표가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번에 비대위에 통과되더라도 차기 당대표에서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이거 다 원천 무효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대표 그러니까, 권한이 줄어드는 거니까. 예, 권한이 줄어드는 거. 게다가 전략공천위원회도 따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략공천도 못하고 예. 공천의 계획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지금 불투명하다라는 건데 재밌는 거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에 굉장히 힘을 쏟아주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혁신위가 올해 연말까지거든요. 네. 비대위하고 임기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기대하는 비대위 임기하고 거의 임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혁신위가 제대로 안을 만들고 그거에 힘을 실어주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거가 있어서 주호영 비대위가 이거를 승인하고 추후에 당대표가 이거를 뒤엎고 이런 혼돈이 또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자신의 혁신안을 이 혁신위에 좀 투영시키고자 하는 게 있는 거군요. 그런 의지가.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이제 그만 좀 하고 싶긴 한데 뉴스 좀 전해드려야 될 게 있어요. 어제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 그 추가 징계 그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남부지법에서 효력정지 걸었던 거. 어제 남부지법에서 공지하기를 오늘 결과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따져봐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늘이잖아요. 예, 오늘이죠. 이제 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도 오늘 주목할 뉴스로 같이 챙겨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장해찬 이사장도 저희가 만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어떤 반론 격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뉴스 가죠. 네, 10월 큰 파도가 온다. 무슨 파도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브리핑에서 했던 말인데 한 번의 파도가 남아있다. 가을에서 초겨울쯤 대규모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오미크론 유행 이제 되면서 많이들 걸렸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6개월이 지나면 면역이 떨어지는데 그게 9월이고 그렇게 되면 이르면 9월 아니면 늦어도 한 12월 그 사이에 국민의 어떤 평균적인 면역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그 사이가 대규모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